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비트코인만 놓고 본다면 조금 답답하네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도 쉽사리 돌파를 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모습을 자꾸만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알트코인 단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전문가님 모셔보는 날이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주요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빨간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0.41% 상승하면서 39,33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0.84%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8,000포인트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여기에 S&P 500 지수까지 0.62% 상승하면서 5,5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포럼에서 이 파월 의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직전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덕분에 이틀 연속 치솟던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번에 어제 한때는 4.412%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도 4.430%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미국에서 발표된 5월 구인 건수가 예상외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미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죠. 졸츠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22만 1000건이 늘어난 수치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 몇 달간에는 이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상황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번 고용 건수 한 번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그래도 좀 어렵다라는 평가이기는 합니다. 이 밖에도 어제 종목단에서는 테슬라가 2분기에 양호한 차량 인도량을 발표하면서요. 주가가 1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달러는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이후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105.67 기록했고요. 골드는 역시나 아직까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 만나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내용입니다. 서클 EMI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업체죠. 이 서클이 EMI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산시장 규제법이라는 이 미카의 규제를 따르는 첫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됐습니다. 서클은 프랑스 자회사인 서클 민트 프랑스를 통해서 이 EMI 라이선스를 획득했는데요. 이번 라이선스 획득이 서클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포인트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서클이 경쟁사인 테더에게 계속해서 점유율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클의 시장 점유율은 20% 수준인 반면 테더의 시장 점유율은 70% 정도입니다.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EMI 라이선스가 서클에게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는 카드가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보시죠. 포스트 파이낸스가 메이저 코인들을 상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위스의 5대 은행 중 하나인 이 포스트 파이낸스가 여러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와 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파이낸스는 스위스 금융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은행입니다. 이런 기관이 암호화폐를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주류 금융에 수용이 되고 또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들이 과거의 규제 장애물들을 극복을 해내면서 더 큰 인지도 그리고 접근성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파이낸스는 솔라나, 리플, 폴카닷 그리고 카르다노, 아발란체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닥사가 코인 퇴출 기준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곳과 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스는요,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를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모범 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각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요건, 심사 절차, 그리고 정보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국내 거래소의 주요 심사 항목과 또 해외 주요국의 감독 당국 심사 가이드라인들을 종합해서 만든 규율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10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일 대비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9위인 메타와 격차를 조금씩 더 벌려가는 모습입니다. 10위로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다시금 9위로 빨리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10위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밑으로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계실 것 같습니다. 빨리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단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서요. 저희는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별다른 움직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0.2% 상승세 보이면서 62,0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대비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조금은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0.1%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톤코인도 4.75%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 단에서는 상승세 드러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